피부과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드름 페인 흉터는 그대로라 진짜 답답하셨죠? 여러분 피부 탓이 아닙니다. 흉터에 안 맞는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집에서 하는 흉터 진단부터 진짜 해결법까지 제가 모두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영상이면 흉터 치료에 돈 날릴 일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비싼 레이저만 수십 번 받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큰 돈을 썼는데도 거울 보면 흉터가 그대로니까 정말 허탈하고 속상하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롤링형 흉터인데 엉뚱한 레이저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 중에서는 오히려 피부 장벽만 무너진 분들도 계셨거든요. 오늘은 왜 그렇게 피부과 다녔어도 여드름 흉터가 효과가 없었는지 이유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일단 흉터 종류를 모르고 치료받는 게 문제예요.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여드름 흉터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사실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아이스픽형인데요. 이름처럼 송곳으로 콕 찍은 것처럼 깊고 좁게 파인 형태예요. 얼핏 보면 모공이 커 보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박스카형이에요. 이건 네모나게 움푹 파인 형태인데 경계가 딱딱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가 롤링형인데 피부가 물결치듯이 울퉁불퉁하게 파여 있는 거예요. 형광등 빛이 옆에서 들어올 때 갑자기 엄청 잘 보여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롤링형 흉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구분도 안 하고 그냥 페인 흉터니까 프락셀, CO2 레이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레이저가 나쁜 치료냐? 아니에요. 근데 흉터 유형이 안 맞으면 아무리 비싼 레이저라도 돈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롤링형은 표면만 자극하는 레이저로는 진짜 안 잡혀요. 왜냐면 롤링형은 피부 속에서 섬유 조직이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표면을 아무리 태워봤자 아래에서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치료 간격을 너무 짧게 잡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 재생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새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다시 자리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에 재생도 다 안 이루어졌는데 너무 짧은 간격으로 시술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면 피부가 계속 자극만 받는 거라서 오히려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예민해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회복할 시간을 줘야 콜라겐이 차오르는 거예요. 치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소홀히 하면 치료 효과가 반토막이 나요.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되게 예민한 상태거든요. 이때 자외선에 그냥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흉터가 오히려 더 티날 수 있어요. 그런데 흉터 치료에는 수십, 수백만 원씩 쓰시면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만원짜리 선크림 하나가 치료 효과를 지켜주는 건데 너무 아쉬운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해결책이 뭐냐? 일단 아래를 붙잡고 있는 흉터들 같은 경우에는 새살침을 권해드려요. 한의원에서 하는 시술인데 레이저 시술이랑은 아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 열을 가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페인 흉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멍처럼 그냥 보이지만 실제로는 3차원 구조예요. 흉터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흉터 옆면, 즉 흉터 벽면도 있는 거죠. 그 흉터에도 섬유화된 조직이 꽉 붙어 있거든요. 레이저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 흉터 벽면에는 사실상 제대로 닿지도 못하는 거예요. 새살침은 피부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침이 직접 들어가서 흉터 바닥이랑 벽면 모두에게 다 작용해요. 흉터 구조 전체를 입체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만 자극하는 치료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흉터 중에서 롤링형 흉터에 제일 강력한 효과를 보여요. 그러면은 내 흉터가 롤링형인지 알아봐야겠죠.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흉터 주변 피부를 손가락으로 옆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그때 흉터가 펴지면서 덜 보이면 롤링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피부 아래에서 당겨지는 구조기 때문에 피부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팽팽해 보이거든요. 반대로 당겨도 별 차이 없으면 아이스픽형이나 박스카형 쪽을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새살침 아프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술할 때 통증은 따끔한 정도예요. 다만 시술 후에 멍이 들 수 있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부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멍이랑 붓기가 있다는 게 사실 잘 치료됐다는 신호예요. 조직이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 혈액이 차고 그게 나중에 새 살이 되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살침 그러면 몇 번 정도 받아야 될까요? 흉터 깊이와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에서 5회 정도 받으시면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개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저랑 병행하면 시너지가 더 잘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 흉터에 맞게 전문가랑 상담해서 조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새살침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흉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내 흉터 종류를 먼저 파악하세요. 롤링형인지 아이스픽형인지 박스카형인지. 두 번째, 레이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새살침처럼 흉터 구조 자체에 직접 작용하는 시술이 필요해요. 세 번째, 치료 후에 자외선 차단이랑 재생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이게 치료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효과를 못 보셨던 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피부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냥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방법만 바꾸면 지금까지 포기했던 피부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